이게 이제 지구사적 관점으로, 지구적 관점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냉전의 해체가 우리에게는 그 지구적 관점의 등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이제 힘들고 그랬던 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사는 게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그 좁은 곳에서 이웃을 무너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환멸 같은 게 이제 굉장히 크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어느 날 커피숍에서 얘기를 듣는데, 저 보이는 건 땅과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아니 그래서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간대요.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 자국은 먼저 지나간 흔적일 뿐이다. 그 다음 차들은 또 그쪽으로 안 지나가니까 또 흔적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한 생에 한 번 만나면 다시 못 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저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광활한 지역에 그 외로운 존재가 놓인다. 그랬을 때 세계가 다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굉장히 그 당시 충격적으로 왔었어요. 아 맞아, 우리는 너무 좁은 데서 특히 막 신도림역 그 환승 출퇴근 시간에 환승 그 역에서 보면 막 이제 떠밀리 올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뒤틀어진 뭐 인생관이랄까 뭐 그런 것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획하시게 된 어떤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삶의 형태는 유목민 형식을 벗어났지만 사실은 SNS의 그 발달, 그 디지털 문명의 그 심화 이런 것들로 그 개인의 이제 내면 상태, 정서적 상태들은 광역 소수의 시대권으로 접어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디지털 명민이라는. 주변은 배경일 뿐이에요. 이웃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경이에요. 거의 어떤 것조차도 식별되지 않냐면은 사람이 많이 서 있고 이것을 홍보하는 나이트클럽에 그 불 반짝이는 옷 입고 있는 그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고 그 옆에 만약에 마네킹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상관이 이게 똑같은 사물이죠. 여기 이 사람들이나 저 마네킹이나 저 반인 반 마네킹이나 그 똑같은 하나의 그냥 풍경이고 배경이고 내 친구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빨리 들어가서 친구하고 대화해야지 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 넓은 그 넓고 외롭게 사는 시대여서 이제 이웃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삶의 길이인 것이 아니라 저 친구를 만드는 것이 삶의 길이 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많은 네트워크를 많은 사연? 많은 사연이랄까. 하여튼 그 많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삶의 방법이 되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삶의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인간형, 이런 시대의 지도자, 이런 시대의 우정,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그리고 싶다. 그랬을 때 12세기 말 초원으로 돌아가면 매우 사실은 매우 비슷한 풍경이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책을 이 스토리를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먼저 이 조드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 조드라는 게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극심한 보릿고개 뭐 그런 충동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겪는 주로 재앙들은 이제 사실은 뭐 그 적절하게 나누어서 재앙들이 오는 거죠. 어떨 때는 홍수로 우리가 재앙을 입고 어떨 때는 가뭄으로 입고. 근데 이제 그 지구 전체를 한 통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지역은 이제 물이 많죠. 어떤 지역은 물이 전혀 없고.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 물이 화를 일으키는 것이 쓰나미라고 한다면은 물이 적은 데서 건조지대에서 추위와 가뭄 때문에 발생되는 재앙이 이제 조두란 말이에요. 이제 다 이런 재앙을 안고 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쓰나미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아주 이제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고, 초원의 유목민들은 조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고. 근데 이거 전체를 한 눈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이를테면은 한 땅 위에서 이런 지대가 있고 이런 지대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식물은 어떻게 사는 게 예쁘고 동물은 어떻게 사는 게 평화롭고 예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눈으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제목을 조두로 끌고 간 이유는 인간사 중심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푸른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들의 그 삶에서 그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조두니까. 그래서 조두라고 했어요.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태무진의 어렸을 때부터 그 징기스칸 될 때까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써주셨는지 잠깐 책 소개 잠깐 해주세요. 몽골 이전에 그 몽골과는 다른 것을 저는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는 흉노 이전, 그 다음에 흉노, 그 다음에 흉노 이후, 그래 놓고 몽골이 그 몽골 선조가 출현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늑대 토템을 가진 부족의 그 늑대 토템이 뭔가를 땅에 구현했던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자무카라고 하는 인물하고 태무진하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무카하고 태무진이 무엇이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칭기스칸에 관한 모든 서사는 전부 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제가 생각대로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생명의 크기 같은 거, 무엇이 지도력인가, 무엇이 인간을 모으게 만들고 무엇이 그 인간의 마을을 만들어내는 비밀인가, 뭐 이제 그런 거를 그 생각하지 않고 경쟁에서 누가 앞섰는가만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서 스토리화 시킨 것이 전쟁 영웅서사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가 처음에 이제 의형제를 맺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신적 위험, 나이는 어리지만 그건 살아있는 친구들이 역시 이제 지도력으로 딱 이제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의 환경이 이제 그 조두를 맞아서 어떻게 초토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초토화되고 있으면 누군가는 여기서 살아날 길을 이제 궁리할 거란 말이에요. 샘솟아 나는 그 생명의 힘을 가장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떠밀려 갔던 사람, 가장 문제 해결에 언제나 앞장에 세워졌던 사람, 더욱더 신뢰들이 커져서 물이 한번 길 딱 뚫으면은 팍 밀려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쓸고 오는 힘에 의해서 이제 싸울 필요도 없이 막 그냥 극복돼 버리는 사람. 지금 전체 과정은 그 과정을 그리는 데다 제가 조금 역점을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도력이 형성돼서
제국 그 초원을 통일하는 데까지 이제 가는가. 그거를 전체가 구장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저 구장이나 이런 그 구성 숫자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유목민들의 고대 사상이 9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린 겨울, 젊은 겨울, 늙은 겨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겨울도 어린 것이 한참 커서 나중에 늙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이렇게 취하려고 조금 노력했어요. 조금 전에 그걸 지금 구구성으로 9개 장으로 펼쳐서 초원 통일하는 지점까지. 그래서 가장 똑똑했던 자도 아니었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자도 아니었고, 전략 전술, 군사적 통솔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상속받은 게 전혀 없이 초원에 버려졌던 한 소년이었던 자에게로 유목민들의 염원이 딱 직결돼 버리는 과정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징기스칸은 어떤 지도자상이라고 보실까요? 징기스칸은 푸른 하늘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흔히 신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그 인간의 문명에 내린 마지막 채찍이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세계를 다 설계해버리는 게 아니고, 푸른 하늘의 눈으로 설계해서 그 현실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려고 노력했던, 이게 푸른 하늘의 뜻을 인간이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사상가적 측면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다. 못 배웠지만 정신의 크기, 사상의 크기가 컸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스펜 더 나오나요? 계획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도 가난한 성자들 1, 2잖아요. 조도 대지어 나그네들 1, 2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후속으로 가면은 이제 이 생명체가 당시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조건들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 겪게 되는 갈등들, 고뇌들, 뜻이 좋다고 결과가 좋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자식들 문제는 속수무책이었을 거예요, 자기로서. 그래서 굉장한 고뇌와 갈등을 겪었다라고 저는 거의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다. 내 느낌에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근데 아직 이제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평가되진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몽골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거나, 뭐 이제 몽골 학자들이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죄송한데, 결국은 나는 태무진이라고 하는 사람과 태무진 제국을 만든, 몽골 제국을 만든 그 자식들 체제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태무진이 무너뜨리려고 생애를 바쳤던 것들을 세운 사람들, 태무진의 가장 큰 적들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의 정신이 내가 만든 제국의 정신이 되지 않는다. 좀 구별해서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게 그동안 징기스칸의 1버전과 2버전이니까 후속도 쓰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